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떻게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회사가 망하면 내 집도 내 통장도 전부 압류당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인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까지 파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법인 채무를 고스란히 대표자가 다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부도 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형사고소위험까지 있을 수 있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인 파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편에서 법인 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정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대표님들 보면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저에게 오십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떠안아 본 적이 없는 빚,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극심한 공포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채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압박감에 잘못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상황을 2차, 3차까지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 파산 제도를 잘 몰라서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법인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는 회사를 정리를 하고 자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대표자님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좀 아끼는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에 먼저 변제를 해주고 파산을 하면 안 되겠냐? 내가 파산은 이번 달 말에 해주는데 그 사이에 채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안 되겠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안 됩니다.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 직전에 채무를 변제한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로한 행동이 그들에게는 법적인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부인권 행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부인권 행사를 저질렀고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은 해당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그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표자보다는 부인권 행사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들에게 부인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이 받은 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표자가 고의로 자산을 은닉했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빚은 법인 빚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파산 직전까지 있는 회사를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은 어떤 채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 사대보험을 체납하고 있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면은 대표자도 처벌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과점주주라고 할 때 그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부담한 세금을 과점주주인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인과 대표 사이의 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개인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칙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대표님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진 빚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자 개인의 재산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면 대표님 명의로 된 집이나 자동차, 개인 예금 같은 개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법인 파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채무와 형사 책임을 대표자 개인이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부터 그 경우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대보증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케이스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는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의 신용도, 변제 가능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채무자가 변제를 못했을 때 대신 갚아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선지 안 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연대 보증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표자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대출 계약을 하면서 그때 대표자 연대 보증 계약도 같이 넣어둡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는 연대 보증 계약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만일 대표자인 내가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였는지가 궁금하시면 은행에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도 연대 보증이 흔한 편인가요? 예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도 연대 보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률상 금지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보증재단 등에서만 안 되는 거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법인의 신용카드 또는 차량, 리스나 렌트를 할 때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법인 자동차 리스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그 계약서 안에 연대 보증 제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 보증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량 리스나 렌트에 대해서도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세금 체납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는데 자녀 재산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가산세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때 대표님이 회사 지분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 회사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법인 회사에 현금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그 납부 유예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은 다른 채무보다는 조세 채무부터 먼저 변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조세 채무를 하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네, 조세 채무라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형사책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고 무너지는 영역입니다. 아니 회사가 어려워서 무너진 것 뿐인데 내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 준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고발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이 대표님들에게 사기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세금 체납이 큰 경우 그리고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건 어떻게 거래처가 사기 쪽에 고소할 수 있죠?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왜 사기로 되냐 하면 그 거래를 할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서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파산을 할 때는 사기 고소 대응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 어차피 망할 회사에 대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친한 채권자들에게 먼저 돈을 준다면은 사기 파산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혹은 법을 잘 몰라서 한 행동들이 나중에 대표님의 목을 죄는 형사처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딱 이 세 가지 점검하세요. 하나, 내가 선 연대 보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둘, 지분 구조를 보시고 내가 2차 납세 의무자인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셋, 대표자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 받아보세요. 이 시점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개인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법인 파산 제도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하면 체납세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법인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또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연대 보증, 세금, 임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은 법인 파산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대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통해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골든타임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법인 대표 살리기의 현용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